오늘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미즈노의 돈 뉴스 장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경제 전문지 이 헤드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환율이 연고점 대비 80원이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1280원대가 바닥이고요. 해외로 송금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GDP 성장률이 21년 4월 이후 최고를 가리쳤지만 증시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성장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와 시장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연준 인사들이 물가 전망이 엇가리게 고르면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갔는데요. 갑자기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는 뭐 연준 위원들의 발표나 인터뷰는 예정돼 있었죠. 근데 나오자마자 소방수로 변해가지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시장을 찍어내리 누르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장이 밑으로 훅 꺼지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연준이 지금도 무엇을 원하는지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연준을 알기 위해서는 파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담 넘어가듯이 미꾸라지가 담을 넘어가나? 아무튼 요리조리 빠져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물타기를 원하는 게 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즘처럼 강하게 오를 때는 소방수가 돼가지고 물을 계속 뿌리고요. 또 시장이 확 꺼질 때는 갑자기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평화의 상징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시장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핫할 때, 특별히 CNN 비즈니스 그리드가 탐욕을 가르치는 수치에 가까워질 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하나같이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의 투자에 잘 기억하시면 솔솔한 투자의 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한 후에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박힌 총재는 금리 인상 옵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경제 고문이었던 게리콘 연준도요.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베이지북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연준의 베이지북 안을 들여다봤더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이 확산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GDP 호조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된 11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연준이 원하는 침체 없는 경기 하강,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간 자기들끼리 자찬한 거죠. 우선 연준은 최근 몇 주간 소비 둔화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즉 가구 같은 재량제와 내구재 판매가 평균적으로 줄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 수요는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대다수 지역에서 해고 등으로 고용 시장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이 전체적으로 크게 완만해졌다고 진단하고 가격 설정력이 서비스 부분이 제조업보다 더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지역에서 내년까지 완만한 물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6bp가량 하락한 4.26%, 2년물 금리는 7bp가량 떨어진 4.66%를 기록했습니다. 야, 많이 내려왔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막 5.0 넘는다고 막 난리를 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먼거 형님께서 하늘나라로 소천 떠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요. 그의 영감이 버크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워런 버핏을 중심으로 한 버크셔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평생 멋지게 살다간 먼거 형님,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주식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의 밑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에 맞서서일까요? 핀두드가 테무라는 저가형 쇼핑몰을 몇 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핀두드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뒤에는 해외 직구인 테무의 급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테무의 그 전염성이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잘 골라야 됩니다. 이 안에 잘못하면 정말 포장도 그지 같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분, 미국 이외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한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혹시 테무를 사용하고 계신지요? 바쁘시더라도 댓글로 답변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탈출하는 왕서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64조 원이 해외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돈 말입니다. 자,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로 인하여 긴축 종료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조금 살짝 또 들여다볼까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입니다. 자, 미 달러화 가치가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그간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던 고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않을 거란 기대입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불리는 바로 이분,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둘기파도 아닌 매파 분이 긴축 종료를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달러화 인덱스 추이.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CPI 추이 보이시고요. 뭐 자기들끼리 잔치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표로 보면 계속해서 CPI라든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걸까요? 지표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체감 능력이 잘못된 걸까요?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CPI도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고.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느끼지 못할 뿐더러 거꾸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소식은요. 월가의 경제학자들의 거시 예측이 왜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인데요. 작년 말 월가에서 존경받는 몇몇 미국 주식 전략가들이 있죠. 2022년 말보다 올해 S&P 지수가 17.9% 하락한 3,500포인트에 머물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현재 S&P 지수는 작년보다 18.4%가 오른 4,500포인트.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월방꿀 해야 되나? 월가의 경제학자들과 반대로 하면 무조건 꿀단지다. 응? 자, 더 심한 건 경제학자들입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올해 1분기, 늦어도 2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파월이 이끄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비난하며 일부 정치인과 월가가 그가 연준 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도 덤이었고요. 시장에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잣대인 GDP를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실질 GDP는 1분기에 연율 2.0%, 2분기 2.1%, 3분기는 무려 5.2%를 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무려 4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에서 2% 성장이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올해 3분기에 주식 수익을 능가할 것이라며 채권에 투자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채권 투자한 분들 피보고 있죠.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인 스파이 상반기 수익률이 16.8%입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중기 국채는 1.3%, 장기 국채는 4.4%에 그쳤습니다. 자, 물론 모든 전략가와 경제학자들이 틀린 전망을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월가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들과 전략가 대수의 예측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빗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인 헐버트 트레이딩의 창립자인 마크 헐버트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칼럼에서 특정한 거시경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나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험하다.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이던 하워드 마크스는
대부분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년간 주장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지식의 환상이라는 글에서 인간이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는 감정을 갖고 있으며 감정 동그라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항상 동일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거나 독특하다.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 제 미준으로 상상하는 이야기죠. 지금 시장은 바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바로 시장을 예측하는 근거의 툴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삽질을 한다는 거죠. 자, 거시경제 예측은 순환 논리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를 예측하려면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려면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막스는 매크로 헤지 펀드들의 형편없는 수익률을 들었습니다. 매크로 헤지 펀드는 거시경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시적, 지정학적, 경제적 사건을 예측하는데요. 그러나 헤지 펀드 데이터를 추적하는 헤지 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5.3%, 10년간 수익률은 4.20%. 너무 형편없네요. 투자자들이 약 4조 5천억 달러를 맡기기도 하는 헤지 펀드가 지난 분석 기간 동안 S&P 500에 비해 비참할 정도로 저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발전에 대해서는 특정한 거시적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이나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야, 누가 많이 한 말이네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해라. 미주놀이 여러분 제 길 뚜벅뚜벅 잘 가고 있죠? 아직도 전해드릴 뉴스가 이렇게 많네요. 와우. 자, 오늘 여러분 GME, 게임스탑 쫙 올렸다가 개미들 태워 죽이고 밑으로 쫙 뺐는데요. 자, 보면은 게임스탑의 콜옵션 매수가 몰리면서 한때 주식이 주식이 아니라 게임스탑 주식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1년 2월 달에 게임스탑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밈주식에 설친다는 것 시장의 상승 끝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월가 형제 다이먼이 미국 정부가 만약에 JP모건 체이스를 향해 중국을 떠나라고 하면 나는 그럴 것이다. 더불어 대만 전쟁은 나쁜 짓이다. 와, 우리 다이먼 회장 참 처세술에 바이든이 시킨 것 같죠? 아니면 뭔가 밉보여서 승부수를 던지거나 참 아무튼 언제는 뭐 허리케인 온다더니 허리케인이 이렇게 그랬나 싶은 생각이 또 이렇게 드네요. 그렇죠? 자, 연준이 내년 5월 기준금리를 최소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5.2%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유가 소식입니다. 유가가 2% 상승했는데 흑해 폭풍에 카자흐스탄의 생산이 56% 줄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사 있잖아요. 경제학자들 매크로 왜 이렇게 틀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틀리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는 매크로 지표들의 경제 지표들이 저렇게 틀리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니 주식이 잘 될 리 없다. 결론은 뭐냐? 기사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미즈널의 돈 뉴스는 계속해서 재미와 함께 기사를 필터링해드리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4,600 간다. 안 가기만 해봐라. 지금 29일이니까 약 25일 남았습니다. 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지금 금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2,5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여러분 금이 2,500 간다 그러면 그때가 꼭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레크만 형님 나왔네요. 자, 기사 한번 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뉴욕 증시가 채권 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추세 분석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금리가 내려갔는데 시장이 막판에 밀렸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금리가 내려갔는데 시장도 내려갔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요즘 시장이 참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만 시장이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GM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배당금을 인상하면서 9% 이상 급등했는데요. 자, 넵 앱이 실적 호조로 16% 이상 올랐고요. 필립스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인베스먼트가 10억 달러어치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이사회 경영권을 요구하자 4% 이상 올랐습니다. 참 이들 무섭죠. 자, 12월은 역사적으로 항상 지수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S&P 지수를 기준으로 연말에 4,600을 전망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로 예고된 중동의 오페크 에너지 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이틀 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1월 선물 계약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도 1.65% 오른 배럴당 83불 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페카 그 동맹국 모임 오펙 플러스는 내일 감산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소식통은 로이터의 현재의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하폭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거든요. 워싱턴 DC의 그랜드 로비에서 열린 2023 백악관 연말 연시 장식 공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4.9에서 5.2로 상향됐는데요. 속보치 결과보다 잠정치 집계가 오히려 0.3% 늘어난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자, 미국의 상무부는 3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나은 기업 투자와 강력한 정부 지출의 산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속도로 성장을 5.2%의 잠정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GDP 증가율은 통계를 먼저 정리한 순으로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3단계로 분리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GDP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주로 구조물과 장비,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업 가치가 0.8%에서 2.4%로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자, 인플레이션도 수정했는데요.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인 PC 물가지수는 3분기 2.8% 상승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수정되면은 참 안 좋은데요. 자, 빌 에크먼은 연준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현재 가진 거시적 베팅이라고 했습니다. CME 그룹의 패트와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2024년 말까지 연방 기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무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8%가 예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에크먼의 전망은 좀 다르죠. 컨센서스보다 공격적인 건데요. 그는 지난달 장기치에 대한 숏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금리 추세의 반전을 정확히 짚어낸 바 있습니다. 이 포지션 전환으로 에크먼은 수천억 원의 평가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크먼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점점 더 안전한 피난처로 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기치에 대한 숏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하면서 금리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즉 가격 상승을 예상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빌 에크먼 이 하나 때문에 시장이 훅 하고 달아올랐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젠슨화 형님께서 미국이 반도체 칩을 독립하려면 아직 갈 길 멀었다.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9년만 해내면 어떡하려 저러지? 자,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서로 헤어진다는 이야기. 애플카드 제휴 해지. 그럼 제 카드 어떡하지? 한번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M이 노조 임금 인상으로 93억 달러 비용을 추가로 한다는 소식이고요. 월마트는 지난 1월에서 8월 인도 수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인간에 맞설 AI를 5년 내에 개발하겠다. 아니 근데 인간에 맞설 AI를 개발해서 뭐 어쩐다는 거지? 참 이거 영화에서 보는 공포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좀 전에도 알려드렸던 연준의 베이지북의 핵심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애플과 마소가 숨고르기에 돌아간 모양새고요. 테슬라도 내일 드디어 사이버데이를
앞두고 오늘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 챕터죠. 계속해서 여러분 클레어 콤바르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제가 탄탄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참 언제는 안 된다더니 참 이거. 자, 전해드렸던 대로 쉬인, 테무, 알리, 버크셔, 애플, BID, 특히 쉬인은 IPO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현대차 중국 공장에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반유대주의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면서 광고 중단에 대해서는 협박하지 마라. 조금 들어가 볼까요? 태시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반유대주의 트윗을 문제 삼으며 광고를 중단한 광고주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머스크 일론아 왜 그러니 너. 그런다고 돌아오니 그렇다고 이렇게 뒤끝 장렬하면 안 되지. 참말로. 자, 29일 오늘이죠. CNBC,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3 딜북 서밋 행사에 참가해 누군가 나를 광고나 돈으로 협박하려고 한다면 엿이나 먹어라. F 사운드를 하면서 광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실컷 미워해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헤헤. 떠나간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IBM, 워너브라더스, 디즈니를 향해서 막 그러는 건데 우리 아니 이번에 이스라엘 잘 가서 잘 해놓고 와가지고 또 왜 이러시나? 또 이 약이 떨어졌나? 좀 약 좀 먹지. 자, 요 이야기는 제가 3시간에 다시 한번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헤드라인 뉴스 중심으로 일단 필터링 한 번씩 다 거친 뉴스들이거든요. 자,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주시고요. 열받으면 머스크를 욕해도 되고, 그렇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가 댓글에 대해서는 자유의 표현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만 않는다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베타 버전으로 실시하는 미주널의 돈이 되는 뉴스 내일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